안녕하세요. 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은 구독자 질문이 있었는데 김승원님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너무 좋은 영상 감사드리고 재밌게 시청했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이 있는데요. 전에 얼핏 듣기로 건축 단열재로 무기질 단열재보다 유기질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가 열전도율 부분도 있지만 가격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비드법, 그러니까 스티로폼, 또 압출법은 뭐 제품명 아이소핑크가 있겠죠. 또 경질 우레탄 폼, 그라스울, 락울 등 가격대 형성 알고 계시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정중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관련돼서 또 같은 날 임현옥 님이 이런 또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집에 노후주택 리모델링 예정인데 시공업체에서는 열반사 단열재를 시공한다고 하는데 뭐 주변에서 알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평이 별로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업체에다 단열재로 어떤 소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김승원님은 단열재에서 무기질이냐 유기질이냐 또 그 제조 재질에 따른 가격대는 어떻게 되냐 이게 궁금하셨고, 임현옥님은 어떤 단열재로 시공자한테 요구를 해야 좋을까? 시공자는 열반사 단열재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현옥 님의 그 고민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이래요. 자, 제가 전에 영상에도 레미콘을 직접 주문을 하세요. 이런 동영상인데 그 요지는 뭡니까? 레미콘을 주문할래도 어떤 걸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단열재 시공자는 열반사 단열재를 한다 그래요. 근데 과연 왜 그걸로 하냐? 그게 기능이 좋을까? 단열 성질이 좋을까? 또는 시공하기 편해서 하려고 그런 걸까?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걸까? 이게 참 고민이 가고 또 건축주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참 답답한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 기준을 어디다 정해드리냐 하면은 지금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서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한테 요구하기를, 자, 건축물 에너지 설계 기준에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일단 그 다른 거 생략하고 별표가 쭉 있어요. 1에서부터 뭐 별표 10위까지 쭉 있는데 중요한 거 앞부분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별표 1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역별 건축물 부위에 열 관리율 표가 나와 있습니다. 중부 1지역 같으면 두꺼워져요. 그 표에 있어요. 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열 관리율 표가 열 관리율 값으로 나오는데, 열 관리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별표 2 두 번째 표에는 단열재 등급을 분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단열재가 있으면은 이게 성능이 좋은 단열 성능을 가진 것도 있고 성능이 나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단열재 등급을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이렇게 나눠놨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열 전도율에 따른 값입니다. 두 번째는 단열재 등급을 분류해놨어요. 그리고 별표 3에는 단열재 두께를 나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부위별, 부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로 단열은 열손실은 건축물에서 내부에 있는 칸막이 벽은 상관이 없어요. 외피라 그러죠. 지붕, 벽, 외벽, 그 다음에 바닥으로 열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손실이 가는 거죠. 또는 외피를 통해서 여름철 같으면 열을 또 흡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단열을 잘 해주면은 여름철에 더운 열이 못 들어오고 겨울철에 따뜻한 실내 열기가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개념이 단열인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건물의 외피, 지붕, 외벽, 바닥, 여기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 관리율 표에 따른 그 값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등급 단열재, 나등급 단열재, 다등급 이런 거를 몇 cm 두께로 해야 되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가등급은 성능이 좋아요. 그러면 가등급 뭐 12cm짜리 120mm로 했으면은 다등급 같으면 뭐 20cm, 200mm짜리 이렇게 두꺼운 걸 또 쓰게 됩니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외피에 또 뭐가 있습니까? 벽으로 다 막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주차장 건물도 주차 타워도 아니고 창이 있을 텐데, 문이 있을 텐데. 그래서 별표 4에는 창 및 문의 단열 성능이 있습니다. 단열재 등급, 단열재는 열 전도성 단열재를 다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열이 이렇게 이동하는 전도, 전도는 에너지, 와트에 대한
뭡니까? 미터당, 길이당 그 온도에 관한 그런 단위예요. 근데 요 창 및 문의 단열 성능표를 보면은 그 값이 열 관류율입니다. 관류라는 거는 일정한 어떤 면적에 열이 뚫고 일로 지나가는 그런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잘 뚫고 못 지나가면은 열 관류율이 낮은 거고, 잘 뚫고 지나가면은 열 관류율이 높은 것이다. 그럼 열 관류라는 거는 조금 요게 이제 열 전도보다도 복합적인 건데,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벽이 있으면은 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실내고 이쪽이 실 바깥이에요. 그러면은 겨울철을 기준으로 하면 항상 더운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벽으로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 벽이 공기의 이 유체, 여기서 열 전달이 일어납니다. 열 전달. 그 다음에 벽 두께를 통해서, 고체를 통해서 열 전도. 또 여기까지 열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바깥 차가운 공기로 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듯이 열 관류, 열 관통이라는 거는 전달, 고체를 통해 전도, 또 열 전달, 이렇게 돼서 그 전체를 통해서 열 관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 전도율하고 열 관류율하고 이게 뭐가 다르지? 그 점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전도는 단일 재료에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열이 옮겨지는 거. 다시 말해서 뜨거운 국그릇에다가 은수저를 꽂아놨어요. 그러면 뜨거운 그 열이 은수저를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죠. 내 손에까지 느껴집니다. 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 전도율이 높은 재료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구리도 못지않게 높은데 은이 더 높아요. 근데 열 전도율이 낮은 나무 숟가락을 꽂아놨어요. 뜨거운 국에다가. 그러면 나무 숟가락 손잡이가 뜨겁지가 않죠. 왜요? 열 전도율이 작기 때문에 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라는 거는 그런 열이 이동하는 거, 길이 방향으로. 근데 열 관류가 됐다는 거는 이 어떤 벽으로 막혔을 때 이쪽에서 열 전달, 벽 표면으로, 벽에서는 전도, 또 끝까지 갔으면 거기서 공기로 또 열 전달. 그래서 전달, 전도, 전달 세 과정을 다 통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게 열 관류다, 이런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정확하게 하냐면은, 자, 시공자가 우리 집 리모델링을 하는데 은박 단열재를 하겠다 이거예요. 뭐, 은박 단열재가 좋을까 나쁠까 그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그 규격에 맞춰서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하는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저쪽 대전이다 그러면 남부지역.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양주다 그러면 중부 1지역. 그 값에 맞춘, 거기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춰 있는 그 열 전도율 값, 열 관류율 값에 맞춰서 단열재 두께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축하는 거는 요즘에 이제 국토교통부 방침이 그렇죠. 2025년까지 우리나라 목표가 건축물에서 제로 에너지 빌딩,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축할 때 사용검사 필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들어가는 서류가 그 단열재, 그죠? 단열재 반입량하고 그 단열재, 그 단열 성능 기준표가 그 지역의 단열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하는 시공자한테 뭐 은박 단열재, 뭐 열반사 단열재가 뭐 그라스울이 됐던 비드법이 됐던 뭐가 됐던 그거 개념치 마시고 그 값에 맞춰서 하라고 그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창이라든지 문도 그 별표 4에 나와 있습니다. 창 및 문의 단열 성능. 그래서 이제 이 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눠놨어요. 자, 두겹유리일 때, 홑겹유리일 때, 또 홑겹유리로 이중창일 때, 그 다음에 프레임이 어떤 목재라든지 플라스틱일 때, 또는 금속 창틀일 때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뭐 가스를, 알곤 가스라든지 그런 가스를 넣냐 안 넣냐, 또는 유리에다가 로이 코팅을 했냐 안 했냐, 그런 걸 가지고 그 값을 따집니다. 로우 이율이라는 거는 저방사율입니다. 방사라는 건 뭐냐면은 반사는 이렇게 에너지가 딱 들어왔을 때 튀겨나가면 반사예요. 근데 에너지가 딱 들어와서 얘를 이쪽으로 통과시킬 때 이 통과시키는 그 양, 그걸 방사라 그래요. 방사. 그러니까 아주 작은 로우, 아주 작은 방사, 그 유리를 로우 이율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유리를 어떤 코팅하는 면에 따라서 또
그 반사시키는 그런 성질이 달라요. 그거는 조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뒤에 시간 있으면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지금 질문하신 임현옥님은 그래요. 리모델링 할 때 그렇게 요구를 하면 됩니다. 시공자한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김승원님의 질문은 단열 재료가 무기질이냐 유기질이냐 그 특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아울러서 임현옥님의 질문 중에서는 또 그러면 열반사 단열재는 뭐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 단열 성능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대로 지역별 그 에너지 절약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재료로서 열반사 단열재는 또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와 유기질 재료는 이래요. 대체로 무기질 재료, 무기질로 된 건축 재료는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냥 돌멩이 종류, 시멘트, 콘크리트, 유리, 철 또는 뭐 비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무기질 재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에서 보면은 대체로 유기질 재료들이 세월이 오래 가면은 결국 걔네들도 무기질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사람이나 뭐 동물도 그렇지만 전체 몸이 유기질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죽어서 땅에 묻혀가지고 세월이 지나가면 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흙이라는 건 무기질입니다. 그래서 무기질은 더 이상 변질이 안 돼요. 근데 유기질은 변질이 돼서 무기질로 되는 거죠. 그만큼 변질이 안 되고 안정성이 있고 내구성이 있는 것은 대체로 무기질 재료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유기질 재료는 이제 건축 재료로서 대표적인 게 이제 목재입니다. 목재, 또 목재 가공품, 합판 뭐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섬유라든지 이제 각종 플라스틱 종류, 합성수지죠. 이런 것들이 유기질 재료고 아스팔트, 뭐 콜탈, 뭐 접착제 이런 거 다 유기질 재료예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유기질 재료는 내구성이라든지 기후에 대한 내후성이 좀 떨어지고 또 불연성도 아니면서 무기질은 대체로 불에 안 타는 불연성에다가 내화성을 갖추고 있는데 유기질은 또 그렇지가 못해요. 불에 잘 붙을 수도 있고 내화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보편적으로 유기질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단열재를 자 그러면 단열재 중에 무기질 단열재는 뭐가 있어요? 그 유리가 원료가 된 그걸 그라스울이라 그러죠. 또 뭐 유리솜. 네? 우리가 솜사탕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솜사탕은 설탕을 가열시켜가지고 회전시켜서 그 실타래 같이 가다란 솜 같은 게 막 나오죠. 회전시키면서. 똑같아요. 유리도 고온으로 가열해서 회전시키면서 그 유리 섬유가 뽑아져 나옵니다. 눈으로 보기엔 그냥 모카솜이나 뭐 일반 솜하고 카시미랑 똑같아요. 근데 그 원료는 유리입니다. 유리. 무기질이죠. 그러니까는 잘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썩지도 않고 변질도 안 되고 어느 정도의 내화성이 있다 이럽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유리솜이 그냥 인슐레이션 하면은 유리솜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2x4 목조주택에서 이제 유리솜 그라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인슐레이션 그러는데 인슐레이션은 포괄적인 단열재를 뜻합니다. 인슐레이션 안에 유리솜도 인슐레이션이고 락울도 그렇고 그라스울 뭐 미네랄울 다 그 단열재 종류 그거를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돌 종류 그걸 안면이라고 그러죠. 돌을 섬유화시켜가지고 돌이 주제가 된 그런 안면. 그 중에서도 미네랄 울이라는 게 또 있어요. 미네랄 울. 미네랄 울은 규산 칼슘계 그 광물질 돌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돌. 그걸 막 고온으로 엄청 고온으로 한 1300도 이상 돼야 돼. 1300도 정도 구우면은 우리가 타일 중에서도 자기질 정도 급으로 가면 한 1300도로 구워요. 석기질. 그다음에 뭐 도기질, 토기질 같은 우리가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화분. 그런 거 같은 한 800도. 근데 이런 규산칼슘 같은 광물을 한 1300도 이상으로 또 녹여서 고속 회전시켜서 거기서 이제 가래다란 솜 같은 게 나옵니다. 그거 뭉쳐서 만든 게 미네랄 울 보드판이 돼요. 내열성이 우수하겠죠. 1300도C로 가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미네랄 울이라든지 락울이라든지 이런 거는 뭡니까 우리가 그 벽난로 연통 같은 게 관통할 때 그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열에 견디는 그런 단열재로 메워줘야 된다. 그러면은 저런 미네랄 울 제품 같은 것이 좋아요. 이런 종류가 무기질 단열재에 속하는데 어떻다? 가격이 좀 비싸다. 성능도 좋고 잘 썩지도 않고 이래서 단열재를 그 재질 물질별로 또 뭐 유기질 무기질로 나눌 수도 있지만은 또 섬유질 단열재가 있고 또 뭡니까 알갱이 형실 그 셀형이라 그러죠. 독립 세포형으로 생긴 그런 그게 뭡니까 비드법
그 단열재가 그런 거죠. 동글동글 알맹이로. 어쨌든 단열재라는 거는 섬유 형태가 됐던 세포 형태가 됐던 어쨌든 그 공기를 많이 함유하는 것이 결국 단열재가 돼요. 왜? 공기가 열 전도율이 굉장히 작은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유기질 단열재는 앞서 말한 그 무기질 단열재 외에 우리가 많이 쓰이는 거 스티로폼 제품명인데 이게 비드법이죠. 비드법. 특징은 이게 수밀성이 없어요. 방수 성능이 없습니다. 여기 제가 영상으로 잠깐 비교를 해보면은 비드법하고 압출법 비교해보면 주사기에다 잉크를 넣어서 찔러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드법은 줄줄 새죠, 사방으로. 압출법, 제품명이 뭐 아이소핑크,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하실 같은데 물이 있고 그런 데는 압출법을 써요. 어쨌든 비드법, 압출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유기질입니다. 플라스틱 계통이죠. 그 다음에 셀룰로스 단열재가 있는데, 셀룰로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펄프 같은 겁니다. 예. 목재 가공하고 나는 그 부시래기들, 그거 막, 예? 갈아가지고 톱밥 비슷한 거. 예. 유기질이죠. 불에도 잘 타고 썩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품 종류로 우레탄 폼도 있고, 우레탄이 아니라 기본 베이스가 페놀 폼, 뭐 폴리에스테르 이런 것들이 다 유기질 단열재예요. 좀 습기에도 약하고 불에 탈 수도 있고 또 젖으면 좀 썩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유기질 단열재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조금 무기질에 비해서는 싸다. 그리고 단점도 좀 많다. 그렇지만 조건만 맞으면은 싼 단열재도 사용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너무 습기가 많지가 않다거나 화재 염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든지 그런 데는 저렴한 유기질 단열재를 써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제일 비싼 게 미네랄울, 락울, 그라스울 이렇게 나열하기보다도 그거는 또 밀도, 이 압축, 밀도에 따라 다 또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가격은 여러분들이 그 물가 정보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은 머리만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거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열반사 단열재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열 손실 또 열의 이동에서 보면은 그 보통 우리가 다 단열재가 그 전도성 단열을 하는 겁니다. 전도성. 열 전도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작지요. 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열 전도가 큰 거는 열이 금방 지나가요. 금속 같은 거, 특히 구리, 은, 이런 것들은 열이 진짜 빨리 이렇게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열 전도가 잘 안 되는 것들은 그게 이제 단열재죠. 그게 단열재인데 그거 말고 복사열이라는 게 있어요. 복사열 대표적인 게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 중간에 전도되는 무슨 매체나 뭐가 없어도 돼요. 진공이라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이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과 같이 파장으로 우리 지구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엄청 여름철 태양빛이 세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런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막는 것보다는 뭐예요? 이게 은박 호일 같은 거 있죠.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막으면은 정말 거의 100% 가깝게 태양 복사열을 딱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열 말고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산불이라든지 건축물 화재에서도 복사열이 엄청 세게 뿜어져 나옵니다. 불꽃에 직접 닿지 않아도 그 복사열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걸 차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어때요? 이 은박, 그쵸? 열차단 그런 방화복을 입습니다. 그 은박으로 생겼죠. 은박으로 된 그런 방화복을 입고 화재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열을 차단하는 데는 반사 재질. 그러니까 반사 좋은 게 은으로 하면 은막이 좋은데 값이 비싸니까 한두 푼 낮춰서 알루미늄 재질 호일 같은 걸로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그 복사열을 차단하는 게 열 반사 단열재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는 지금 말하는 거는 그 얇은 금속 박으로서의 열 반사 단열 역할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권하면은 이제 지붕 같은데 그런 데는 열 반사 단열재를 적용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제일 열 많이 받는 여름철 태양 고도가 높아요. 여름철에는 여름철 12시엔 태양이 여기 있는데 겨울철 12시엔 태양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집이 유리한 게 뭡니까? 겨울철에 깊숙이 태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가 27도 여름에는 한 80도 각도가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태양이 내 머리 위에서 그러면 제일 열 많이 받는 데가 수평면이죠. 건축물에서 지붕 거기는 열 반사 단열재를 해주면은 그 복사열을
굉장히 많이 차단해 주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그 열반사 단열재가 여기 지금 사진에서도 몇 가지 지금 보이시지만은 전도성 단열재랑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금속 은박이 붙어 있고 그 밑에는 또 열 전도가 안 되는 그런 단열재가 또 같이 이렇게 붙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 요 단열재 종류도 많고 또 단열재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건축주가 일일이 다 지정을 하고 또 가격도 다 다른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한테는 그냥 이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그 건축물 부위별 단열 기준에 지역별 부위별 단열 기준에 맞춰서 해달라 이렇게만 지정을 하면은 그건 다 값으로 증빙이 돼야 되거든요. 단열재도 들어오면 단열재 그 열 전도율 값이 있고 요새 창호 같은 것도 열 관료율 값이 얼마. 그래서 중부 일지역에는 열 관료율 값 얼마 이하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분 질문에 대해서 재질별로 유기질이냐 무기질이냐 그 단열재의 특성과 열 반사 단열재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표가 있고 다 값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저방사 유리, 로우이 유리라는 게 뭐냐면 유리에다가 금속 막을 코팅을 했어요. 그쵸? 이제 이 유리, 이 안경알도 유리인데 여기다가도 금속 막을 코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속을 전자적으로 하든 열로 하든 세게 가열을 하면요. 금속 알갱이들이 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유리에 가서 달라붙어요. 이렇게. 막이 입혀집니다. 그게 두껍게 입혀지면은 반사 유리가 돼버려요. 선글라스도 그게 있잖아요. 눈알이 안 보이고 딱 금속으로 아주 이렇게. 그게 말하자면 로우이 유리에 그 코팅하는 그겁니다. 근데 자, 안경 있으면 이쪽 면에다 코팅을 할 수도 있고 이 안쪽 면에다가도 코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 안경이 유리창이에요. 근데 여름철이다. 그러면 태양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코팅을 할 것인지 여기다 코팅을 이 안에다 코팅을 할 것인지 정답은 이 안쪽에다 코팅을 해줘야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렇게 복사열 태양광이 들어왔을 때 이 안쪽 면에다가 로우이 그 금속 방막 코팅을 하는 게 맞다. 뭐 하드 코팅, 소프트 코팅인데 그건 제가 뭐 세세하게 길어지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름철 위해서 이 안쪽에다 코팅을 해서 이제 태양 그 복사열을 막아요. 막는데 겨울이 되면은 우리가 태양열을 받아서 난방에 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이 안쪽에다 코팅한 거는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이 제 안경 유리창이랑은 겨울철에는 반대로 이 바깥쪽에다 코팅을 해야지 이 실내에서 나가려는 열이 다시 반사돼서 실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쪽이 이제 건물 내부고 이쪽이 바깥에 여름 태양광이 이렇게 와서 이거를 반사시켜야 되죠. 저방사 이쪽으로 나가는 걸 낮춰야 된다 이거예요. 태양이 오는 거를 일로 방사를 많이 안 시킨다. 그래서 이쪽 면에다 코팅을 하는 겁니다. 이쪽 면에다가. 근데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유리창을 이렇게 바꿔 껴야 돼요. 그래야지 실내에 있는 열이 나가려는 것이 반사가 돼가지고 실내로 다시 들어오고 실외로 방사되는 양이 적어서 로우 이유리가 됩니다. 저방사 유리. 예, 로우 에미시비티비 클래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조금 제 영상 중에서 조금 설명이 어려우신지 그런 거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이해하시고 나면 그게 내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